지난 5일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공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지난주에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지금 서울과 전북, 강원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안 내용 중에 좀 논란이 되는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 이걸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 개인권 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박재경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안 중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지금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보도를 보니까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추가가 돼서 이제 교육청에 좀 제출이 됐다고 지금 보도는 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작년 7월 저희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학생인권 조례 제정운동본부가 꾸려졌습니다. 서울 시민의 1%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발의에 성공을 해야 됐었는데 97,702명의 그 주민들이 서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10월 3일 주민 발의안이 서울시에 올라간 상태인데요. 네. 예, 교육청 초안은 지난 9월 7일 날 발표, 9월 8일 공청회를 실시했었는데 성소수자 학생들의 차별하지 않을 권리라든가 다양한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그런 조례안에서 대폭 삭제가 되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저도 교육청에서 오늘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성적제약을 넣겠다는 말은 저도 이제 처음 접하는 그런 말이긴 한데 이것이 서울시 의회에 제출되고 또 그다음에 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 있어서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안은 지금 내용이 두 개란 얘기입니까? 시민 발의안이 따로 있고 교육청 발의안이 있고요. 네네네. 예. 둘이 차이가 좀 있나요? 네, 예. 일단은 서울시 주민 발의안은 시민단체 중심이 돼서 조례안을 만들고 서울 시민의 서명을 통해서 성공했던 그런 안이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준비했던 거는 학생생활지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작년 10월 14일 날 꾸려졌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계속해서 각기 의견을 들으면서 학생인권 조례 초안을 또 교육청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으로 중심으로 해서 보자면은 주민 발의하고 다르게 학습권처럼 좀 진전된 조례안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학생인권의 보장 원칙이라든가 학생의 책무, 그다음에 개성을 실현할 권리, 사생활의 자유 등 면에서 학생에게 가대한 책무를 요구하고 개성 실현이나 표현의 자유 등에서 학교 현장에 이게 실제로 적용되었을 때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보다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7조 차별하지 않을 권리에서 차별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하면서도 성적 지향과 성별 정책을 삭제하고 있고 학교 복지에 관한 권리나 특별한 보호 배려가 필요한 그런 사회 소수자 집단을 규정을 할 때도 역시 성적 소수 학생들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 발의안을 더 이제 동조를 하시는 거네요, 그죠? 저는 심정적으로는 주민 발의안을 더 동조를 하고 있고요. 함께 교육청 안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됐다고 초안부터 생각을 하고 있고 늦게나마 교육청이 성적 제한을 포함돼서 발의를 한다면 무척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 대표가 이제 소속돼 있는 친구 사이 여기서 지금 1인 시위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부터. 그 이유는 어떤 겁니까? 네, 최근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는 집단을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동성애자 차별이 2004년도에는 7.2%였지만 올해는 16%로 7년 만에 한 2배 정도 증가한 걸 보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와 고통이 비가시화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성소수자라고 하면 철저하게 탈선이나 해프닝으로서만 인식되어 있습니다. 성소수자 학생들의 권리를 법과 제도, 정책에 명기함으로써 이들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성소수자 학생들의 인권을 말하고 차별화를 시정하기에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환영받는 평등한 학교에서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청소년 성소수자 역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네네. 그 학생들이 그 어떤 뭐 성적 지향을 네네. 이유로 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런 사회를 좀 만들고 싶어서 네네. 시위를 좀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 말이죠. 네. 상당히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네. 일단 말씀을 좀 더 들어볼게요. 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 성소수자 네.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떤 피해를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일단 실제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네. 같은 반의 친구나 교사 그리고 학교 측 그다음에 해당되는 학부모 또는 다른 학부모들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와 그다음 학생인권자를 성소수자 공동행동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보면은 네. 청소년 성소수자인 것이 자기 의도가 아니라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우팅되었을 경우에 같은 반 친구에 의해서 칼로 찌르겠다는 협박을 듣고 자퇴를 생각한 학생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독교 신자인 여교사가 동성애자는 돌로 쳐주게 한다는 그런 내용의 말을 수업 시간에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또 트랜스젠더인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 과정에서 다른 학생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교 측이 항의함으로써 입학이 거부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이 이루는 게 아니라 전체적 학교 내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성소수자 숫자 통계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예. 다만 우리가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우리 사회가 이성애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이성애 중심의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는 즉 간접적 경험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하거나 정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일단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이 수적으로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소수자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소수자인 거를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국내 문헌들을 본다면 굳이 이제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10% 정도의 청소년들이 성 정체성 관련한 고민하는 걸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인지 연령도 15세 이하가 78.5% 나타난 점을 봤을 때는 분명히 청소년 성소수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초기 청소년기에 그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정리를 좀 해드리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의 그 내용 중에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좀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이 시행이 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그쪽에는 네. 성소수자 학생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일단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제6조 차별하지 않을 권리에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사유로 성적 지향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들어가 있군요. 네네. 예. 그럼 이제 그거를 좀 참고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도? 서울시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기준으로 본다면 국가인권의법도 있긴 하지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보다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보다는 더 물러서는 그런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끝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아직 판단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성적 정체성을 한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청소년들을 보는 입장을 판단력이 없다라든가 미성숙하다 이런 보는 시각은 조금 우리 사회의 청소년들을 보는 잘못된 시각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걱정하시거나 반대하시거나 또는 긍정적으로 찬성하시는 분들 모두 다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해 나가고 자기 존중과 발달시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하기를 원하는 마음 다 똑같을 것입니다. 모 일간지에 초등학생이 동성애자 만들고 중학생이 혼전을 임신한다는 식의 그런 학생인권조례 반대의 어떤 광고가 실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와 조례안의 내용을 명백히 애곡한 것인데요. 저희 단체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를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분들, 그다음에 지지했던 서울 시민들의 열망은 청소년 성소수자들도 역시 교육의 한 주체인 만큼 교육의 주체인 또래 집단과 교사, 학교, 학부모들로부터 차별과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가 안전하게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자기 존중과 발달시키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자. 그런 걸 조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원칙에 공감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박재경 씨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5일이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를 공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에서 지난주에 학생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고